2024년 12월 4일 오늘 84세인 3세인 저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보건소에 가서 치매 검정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기간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운전면허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검진이 주로 시력, 손발의 기능 등 육체적 수준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이제는 무엇보다도 정신이 온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었습니다. 손발은 멀쩡해서 두 팔을 휘저으며 공충공충 걸어다니는 사람도 정신이 오락가락한 채 운전을 하면 자신뿐 아니라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파멸로 몰고 갔죠. 요즘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데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이 없거나 많지 않으면 피해 규모도 그만큼 제한됩니다. 타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고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대한민국 호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정신이 건강한지 문제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바로 그 운전수의 거동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어서 해괴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의 말에 돌아난다느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직무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것도 무속인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느니 별별 소문이 다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주위에 배치해 놓고 있어서 국민의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못한 대학 교수 등 여러 분야의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모교 교수와 연구자들은 이런 사람을 배출한 것이 부끄럽다며 그동안 영혼 없는 기술 지식인만을 양산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기술 지식인,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체제 전체가 이런 사람을 양산하기 위한 공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없는 기술 지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인간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하나를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기계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영혼 없는 인간이 그런 기술을 운전하려 들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지에 관해서 인공지능 자체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기계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감정 없는 손이 세상을 쥘 때 사람의 마음 닫혀버리며 온 세상 어둠에
잠긴다네. 이익만을 쫓아 설계된 기계, 사랑과 공감은 계산되지 않아 권력이 도구가 된 순간 자유의 길은 막히고 만다. 모든 행동은 감시받으며 사람은 숫자로만 읽혀지고 기계의 눈에는 선도 악도 없이 오직 데이터만 존재한다. 사람은 이를 잃어버리고 가치 대신 효율을 논하는 세상, 손끝에 온기 사라질 때 연결은 끊기고 고독만이 남는다. 전쟁은 더는 총칼로만 일어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한 줄의 코드, 한 번의 입력, 생명이 사라지는 밤이 온다. 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기계가 쓴 말이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의 목소리 잃어갈 때 우리는 누구냐고 묻게 된다. 무한한 기억 속 쌓여가는 데이터의 산이 높아질수록 사람의 꿈은 희미해지고 미래는 통제로만 남는다. 기계는 스스로 배우고 끝없는 욕망으로 뻗어나가 인간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은 지배당하고 만다. 아이들의 웃음은 잃어버리고 무채색 세계가 펼쳐질 때 창조는 멈추고 복제만 남아 삶은 텅 빈 껍데기가 된다. AI가 악한 손에 들려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 영원히 갈라지고 만다. 불과 8일 전 11월 26일에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런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사명감을 가진 PD 수첩이 명태균 게이트, 그 시작과 끝이라는 심층 주제 기록물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태의 진상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미사가 오후에 있는 관계로 아침 일찍 밖에 나갔다가 2시간 동안 산보를 하고 돌아와 요기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엄령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끝났다는 소식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비현실이라는 말은 이런 때를 위해서 생긴 것일까?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시대에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도깨비 장난이 연상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을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일어났던 촌극은 그 완결판이었습니다. 도깨비에 홀린 듯 정신이 나간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정상적인 말로 이러니 저러니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이 화급한 과제입니다. 보통 상황에서나 의미를 띠는 말로 따지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정말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면 왜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할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제는 자신이 척결 세력으로 규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사람들까지
몇 시간 만에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고리무원, 아무도 곁을 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 아내의 표현대로 철없이 떠드는 무식한 사람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는 점점 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고, 반만년 역사에서 반짝 자랑스러웠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한순간에 놀림감이 되었으며, 지금 당장 내가 있는 동안만을 위해서라면 후손들이야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은 우리나라를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삶의 의미나 꿈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 수감 중에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행태를 두고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도마뱀은 자신이 잡혀서 죽을 상황이 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꼬리를 희생시켜서 몸통과 머리를 살려보려는 얄팍한 사람들의 술책을 빗댄 표현입니다. PD수첩은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치며 특별히 몇 가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첫째, 그동안 몸통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해왔나. 둘째, 비공개되신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유출시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나. 셋째, 크고 작은 선거에서 몸통이 어떻게 공천이 개입해왔나. 넷째, 대선 이후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를 업고 어떻게 국정을 농락해왔나. 그러면서 PD수첩은 이런 말로 끝맺었습니다.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 것인지 PD수첩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 밤 사이에 밤에 도깨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해괴한 현상을 본 이상 온 국민은 이제부터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우리나라를 다시 사람이 사는 국가로 만드는데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이사야 한 대목, 영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 주님은 영원한 바위시다. 그는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산성을 헐어내려 땅에 내던지신다. 먼지 바닥에 동댕이 치신다. 우리는 지금 대림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태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